지금 이제 개별 종목 재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모베이스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딱 검색을 했더니 1년만 본 거예요. 1년만 봤더니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쭉 내려서 정기 보고서를 찾아야 되니까 얘죠, 얘. 그래서 정기 보고서를 이제 이 2016년 9월 3, 4분기죠. 그래서 11월 14일 날 이제 공시를 했고 그때 이후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범위는 1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요 중요사항 보고서로 이제 그걸 해야죠. 그 신규 시설 투자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이제 무상증자 위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손병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이제 좀 이 대주주인지 5% 이상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찌질이들이니까 다 안 봐도 되고, 이해되시죠? 지금 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안 들고 있었다면 현금이나 뭐 배당 결정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넉넉하고 재출인, 여기 있는 재출인을 기준으로 이 회사 이름이나 이 또 다른 이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사용 보고서를 했는지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평단가인 거죠. 평단가. 이 사람이 평단가 얼마에 들고 있는 건지. 보고서명 기준으로 재료를 이제 분류를 쭉 해두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은 제가 이제 예제를 전주 이해 쪽에다가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시나리오를 네. 많이 그쪽에다 둬서 알려드렸었고요. 그래서 호재 판단은 무조건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두 배는 가. 이런 판단은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조건 시장에 맡겨야 돼. 실적 공시에서 제일 중요한 공시는 바로 15% 또는 30% 이상 변동인 거죠. 이게 30% 이상 이제 수익이 발생했거나 또는 매출이 30% 이상 늘었거나 그럼 좋죠. 네. 근데 줄었다.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거고. 그래서 기본은 항상 20% 정도의 계단 상승이나 20% 정도의 계단 하락.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성장주가 우량주하고 완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우량주는 성장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고 주가가. 그러다가도 이게 실적이 세츄레이션이 딱 돼버리면 돈을 많이 벌고는 있어도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하게 지켜버리는 순간 주가는 반토막 또는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성장성이 꺾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성장성이 다 꺾이는 순간 주가는 그냥 반토막이 난다. 그게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우량주가 성장주로 바뀌는 과정을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실적을 찍어 놓은 거죠. 실적을.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차트로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료를 봤을 때 어떤 재료냐,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 하나의 재료를 또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가지고 이 검색을 딱 해버리면 이 기간 설정한 다음에 그럼 이제 무상증자한 회사들이 쭉 나오겠죠. 근데 이 회사들 가지고 1대1
있을 거고, 1대2 무중이 있을 거고, 1대3 무중이 있을 거예요. 1대 0.5 무중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애들을 통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의 대부분은 다 올라요. 오르는데 1대1 무중을 기준으로 놓고 이제 얘가 만약에 두 배로 오른다. 두 배까지는 안 오르지만 어쨌든 두 배까지 오른다.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1대 0.5 무중이면 한 50%까지만 오른다. 1대 2 무중이면 이거는 두 배가 아니라 네 배도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상관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통계치로. 통계와 확률을 이제 같이 짬뽕 시켜가지고 이, 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모아놓을 필요는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석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나한테는 이제 백데이터가 돼서 빅데이터처럼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하다 말았죠, 제가. 그래서 반환공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분, 뭐 파생증권, 합병 여기서는 좀 합병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어, 이거는 예제가 제가 따로 없어서 음, 나중에 예제 나오면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청약 이쪽도 아마 제가 따로 뺐으니까 문서 자체를 별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문 HTS에 이 카카오페이 종합 차트 이 카카오페이를 보시면 이제 기업 분석 095 하면 이 055 하면 이 이쪽에다가 이제 이 왼쪽 상단에다 치면 이 화면이 뜨는 거죠. 그러면 IR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설명회 한 거, 뭐 이런 이 실적 발표한 거, 소외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PDF 파일로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IR 정보 자체를. 이거는 이 페이지 자체는 다 별도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이쪽이 제일 중요하죠. 이 네 개가. 지금은 이 네 개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요상황 보고서, 네, 주요상황 보고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공시 중에. 그래서 사업 보고서는 결산 후 90일 이내. 그러면 결산한 다음에 3개월 이내니까 3월 31일이 되겠죠. 거의. 그다음에 반기 보고서는 이제 반기 경과 후에 45일 이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사분기다 그러면 4월 지나서 5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분기 보고서다 그러면 45일 이내 얘도 마찬가지로 반기 보고서니까 6월 30일 끝나고 7월 8월 15일 정도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왜 그때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지. 왜 분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누락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보고서는 누락을 시키는 순간 그냥 상패, 네, 상패 조건에 해당되는. 특히 이제 이 사업보고서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이 감사원의 이 감사 그 직인이 안 지켜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공시 항목별 이제 검색 뭐 어떻게 하는지 음, 그 이제 정기 보고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빼려고 빼서 이제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이 좀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짝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개정 전인데 개정 전에는 이 사업의 내용 쪽이 그냥 산업 분석 끝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제조 서비스업하고 금융업을 분리를 시켰어요. 금전 분리. 이렇게.
국적으로 아예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하나로 해서 이제 좀 애매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융업 쪽은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훨씬 낫죠, 이게. 그래서 전과 후 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는 크게 바뀌는 게 없고 오히려 이제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충 줄수만 봐도 네, 눈으로 훨씬 이렇게 많아요. 네,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왜 실적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지는 이제 조금 많이 감이 오셨을 거고요. 넘어가면 되는 거. 그다음에 이 재료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재료들이 어디에 있는 게 당연한 건지 이런 게 당연하다. 상패 직전에 감자. 그다음에 음, 이쪽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배당 이 무상증자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상패 직전에는 감자 이쪽에 유주배정 유중이 있는 거잖아요. 유주배정 유상증자가 이쪽에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했지. 예, 그게 여기인 거죠. 어, 이해되셨을 예. 거고 나머지는 빠진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시 관련해서는 이제 주요 상황 보고서 중에서 이제 합병 불안. 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홀딩스 만드는 것 때문에 이 회사 분할이 한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삼성 빼고는. 그다음에 이제 회사 합병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막 이게 우회 상장 쪽으로 좀 공부한다고 이쪽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풀 꺾였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회사가 지금은 없죠. 어떻게 보면 회사 합병 같은. 다음 커뮤니케이션 우회 상장한다고 이제 카카오가 먹었잖아요. 그런 이제 대형 사건이 터져야 이제 이쪽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또 그 이후로 또 한참 잠잠해지니까. 근데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또 남은 여생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식 등의 대량보고 상황보고서는 작전주 이해 쪽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예제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합병 이런 것들 이제 좀 있을 때 좀 유의미한 합병들이 있잖아요.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합병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어넣을 만한데 그게 아니면 예제로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천억짜리 회사가 뭐 자본금 1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인수했어. 주가에 영향 없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 합병들이 눈에 띄고 좀 이렇다 할 합병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감사 보고서 이거는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이 상장 폐지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요 하나하나가 이제 나중에 장기 투자 쪽에서도 다루는 재료들이 꽤 많아요. 그럴 예정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펀드 공시 이쪽은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넘어가고 아, 영향을 미치는 애가 이 양도 관련해서는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예,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이 주식을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융통시킬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굉장히 악재거든요. 그래서
잘못돼서 주가가 빠져버리면 반대 매매로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걸 본 적이 있고요. 진짜 큰일 났거든요. 그 물량이 그냥 쏟아져 나와 버리면. 특히 이제 초소형주들에서 좀 간헐적으로 있어요. 별도로 이제 투자를 못 받으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융통을 하는데 문제는 주가가 이제 이 대세 하락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전체 주가가 다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면 이제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요게 있는 거죠. 대규모 내부 거래 관련. 그죠? 아까 제가 어, 잠깐 언급드렸던 게 다 없어졌네. 아까 여기에다가 제가 스크랩 했다고 했었잖아요. 심리적 분석에 라도견, 주가 조작. 그래서 서울가스하고 하우데이터 이 대주주들이 주가를 일주일 전에 팔았는데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이 대규모 내부 거래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팔 때 내고를 팔았어요. 서울가스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음, 나 그래서 물량이 워낙 크니까 그치 이게 시장에서 팔기 힘들었겠다. 팔고 물량이 있으면 뭐 이제 주가에 엄청나게 바로 직격탄으로. 그럼요. 근데 음, 주가가 그렇게 밀리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 보면 지금 서울가스도 그렇고 서울가스도 지금 요때 팔았다는 얘긴데 요때 팔았다는 얘긴데 지금 뭐 주가가 그렇게 밀리질 않았잖아요. 지금 야, 제일 많이 밀린 게 그거 아니에요. 얘는 저기 저 긁어버렸네. 지금 이 하한가 나오기 1, 2주 전 얘기니까 요때 얘기거든요. 음, 요때 거래가 일어났다니까. 거래량은 안 아, 보이지만 거래량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거래량이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그치? 신문주. 이쪽 거래량으로는 표시가 안 됐나 봐요. 음, 그다음에 이 거래소 공시에는 이 수시 공시, 공정 공시, 시장 좋지 않네, 그다음에 지분 공시, 증권 투자 공시, 채권 공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 예제를 카카오로 삼았는데 아직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페이지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0.7 버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미완성 상태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는 이 카카오가 좀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만들고 만 거죠. 음,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 예, 나머지는 어, 언제 완성을 시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0.7 버전인데 얘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는 그냥 우량주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매매법은 제가 계속 좀 중간중간 단기 투자 관련해서는 매매법은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라는 설명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매매를 했을 때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냥 진행을 할 거고요. 단기 투자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메인을 따라가는 거죠, 메인. 그죠? 메인.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어떤 한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무조건 필요한 게 엔벨로프죠, 엔벨로프. 그죠? 엔벨로프를, 엔벨로프가 필요하고 왜, 웨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엔벨로프 상단을 만나면 나는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엔벨로프 상단에서는 무조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팔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파는 거죠. 지금 그 외인 매도
매도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팔고 다음 날도 팔고. 이해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엔벨로프 하단을 만나면 이제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예. 이해되셨죠? 예, 일단은 이 하단은 안 따라갈 거지만 이쪽은 이제 정선 돌파로 살 거지만 예, 예. 사는 건 정선 돌파지만 파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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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팔고 막 하겠죠. 음, 팔고 팔고. 이것도 그렇고 얘네도 그랬을 거고 여기도 팔고 상단을 만나니까 팔고 여기도 상단 위에서 막 놀고 있으니까 계속 팔죠. 이해되셨죠? 예, 요렇게 할 겁니다. 음, 그 대신 물량 관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전량 매도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하고 예,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스윙 200만 원이면 크라운 제거는 500만 원 정도. 초단타는 100만 원 정도였죠. 한 투박 미터. 예, 그죠? 초단타는 100만 원 정도지만 내가 스윙을 할 때는 기본 물량이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기본 물량이 5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들고 있을 때 500만 원을 여기서 들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막 팔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청산할 거야. 내가 거래 대상 종목으로 선정을 했어. 그러면 한 주라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가로 더 사는 거죠. 하다못해 100주라도 들고 있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만났어. 그럼 또 팔기 시작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매매법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었어. 물타기를 해서.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이 투자 종목이야. 네, 그러면 이쪽에서 뭐 절반만 팔든다든지 팔더라도 이쪽에서 또 절반 팔고 나머지를 뭐 청산을 한다든지 이쪽에서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청산할 수도 있는 거고 음봉일 때 그냥 청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종목을 빠져나가는 시점은 이 종목을 완전히 그냥 청산 시점은 기준은 240봉이 되는 거고요. 240봉. 항상 기준은 240봉. 그래서 지지선의 각도는 어떤 이 저점, 이 전저점 기준으로 이 전저점, 어떤 전저점이 됐든 이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각도를 그리시면 돼요. 45도 각도를 그리고 이 45도 각도가 무너졌어. 이게 45도잖아요. 이게 무너졌어. 그러면 청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청산. 더 이상 보유를 안 해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지킬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지금 청산할까 말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51%, 52%. 예, 청산을 아직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무너져. 더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45도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청산인 거죠. 더 이상 얘는 지켜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무너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45도 각도 무조건 이 45도 각도 얘가 제일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240봉으로 그려놓고 240분 기준, 1년 기준. 그래서 아, 200분 기준이면 또 틀어져요, 이게. 이렇게. 요것만 없으면 틀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없어도 다 틀어지죠. 네, 그래서 밑에 하나, 하나 더. 보조지표 하나, 뭐 MACD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네, 밑에는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이 레졸루션이 바뀌어도 이게 또 틀어져요. 내 PC 기준 무조건. 음, 음, 그래서 그 45도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45도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차트를 이 240봉을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조지표 아무거나 하나 이제 밀어 넣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종목이 됐든 본케어 그냥 쭉 보는 거예요. 45도만 이 지지선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과거 차트, 옛날, 한날 과거 차트까지 쭉 밀어서 보는 거죠. 음, 그러면 45도에서 그냥 청산하고 끝내는 게, 편했다. 그냥 낫다. 그리고 음,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45도에서 그냥 끝내놓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낫다. 어떤 거는 그냥 스윙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보면. 그죠? 45도 각도를 계속 눈여겨보는 거죠. 이게 아무 종목이나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종목만 보고 저 종목은 안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종목이 됐든 그냥 역대 차트를 갖다 놓고, 역대 차트 그냥 막 가면은 역대 차트가 나오잖아요. 음, 그런 다음에 240분 놓고, 음, 그냥 이 과거로 그냥 쭉 가다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청산하고 재매수를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음. 재매수를 했어. 그럼 또 청산해주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 청산할까? 근데 45도가 시작부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될 수도 매수를 있다. 하고. 매수하고 45도에서 수익이 안 되면은 홀딩이잖아. 손절은 없으니까. 그렇지.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없잖아요. 음. 1도 45도 무너져도 45도 무너지면 무조건 청산이에요. 동사. 예. 그래서 굉장히 자, 못 기다리는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기다려. 저항선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거죠. 정석 리포를 근데 얘는 20% 하락이 아니잖아요. 한 달 지났을 때. 경기 저어서. 20% 하락이 돼야 사는데, 20%. 이쪽은 애매해서 못 사는 거죠. 음. 잘 못 사는 게 계속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끝내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